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절대 단순히 나이로만 늙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포기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조용한 체념. 그 무심함이야말로 진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지요. 그 진실을 저에게 처음 각인시켜준 분이 계십니다. 65세의 김술래 어르신. 지금도 처음 내원하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그만두려고요. 나이도 있는데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단지 피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창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고 그 위에 내려앉은 주름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낸 삶의 기록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이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값비싼 시술도 아니고 화려한 기계도 아닌 단지 매일 저녁 15분. 그것만 나를 위해 써보자고요. 그리고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요즘엔 며느리가 저보고 어디서 얼굴 공사했냐고 해요. 난 그냥 요거트 팩만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되찾은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요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손길, 하루의 끝에서 내 얼굴에 다시 닿은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인정하는 행위이자 거울 앞에 나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고민을 얘기하러 오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게 싫고, 웃을 때 입가 주름이 먼저 보이고, 아침에 거울 앞에서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이 저를 예외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더 깊이 내 얼굴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지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피부는 절대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누구에게나 회복의 기회는 있으며 그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김술래 어르신의 변화는 그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얼굴에도 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 피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름과 기미, 그리고 탄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부의 젊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기반, 바로 피부 장벽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얇고 투명한 막처럼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이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내부 수분을 유지하며 피부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벽은 마치 오래된 지붕처럼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은 커지고 결국에는 전체 구조를 흔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금세 당기고 건조해지는지, 왜 갑자기 예민해지고 붉어지는지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장벽의 기능이 20%만 약해져도 겉보기 나이는 평균 5살 이상 더 들어 보이고, 반대로 장벽이 회복되면 최대 10살까지 어려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놀랍게도 발효에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된장, 그리고 요거트처럼 발효된 식품 속에는 피부를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발효란 좋은 균들이 원재료를 더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유가 요거트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마치 피부 세포에게 이제 회복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 분자 같은 존재로 피부 재생 속도를 무려 40%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성분은 분자 크기가 작아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쉬우며 자극도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저 식품으로만 알았던 요거트가 피부에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젖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유산균은 피부 표면에 좋은 균 환경을 만들어 트러블을 예방하며, 단백질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요거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지 얼굴에 바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26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합은 건조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를 위한 아보카도 요거트 팩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피부 장벽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세라마이드가 풍부하며, 이 성분은 손상된 장벽을 보수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주죠. 제가 처음 이 조합을 실험했던 건 몇 해 전 한 55세 여성 환자분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세안만 해도 따갑고 겨울이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녀께 아보카도와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섞은 간단한 팩을 권해드렸고,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드러워요. 거울이 반갑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부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손끝의 정성과 매일의 리듬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금 당신의 피부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아보카도 요거트 팩의 효과는 단지 피부결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저는 이 팩을 회복의 시작점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그저 마르고 거칠기만 하던 얼굴이 어느 날 문득 윤기를 되찾고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게 되는 변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감정의 반응이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박영희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일하시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으셨죠.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피부는 심하게 건조했고 붉은기와 잦은 각질 들뜸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피부가 다 들뜨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을 들었습니다. 단지 건조한 피부가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이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요거트 팩을 추천해 드렸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눈가 주름이 완화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할 때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웃게 돼요. 영희 씨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회복된 자존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피부라는 장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돕는 또 다른 놀라운 팩이 바로 쌀뜨물 요거트 팩입니다. 쌀뜨물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피부 미용에 자주 사용하던 재료였습니다. 실제로 쌀을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두 번째 행군물에는 이노시톨, 감마오리자놀과 같은 미백 및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하고 기미나 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요거트의 젖산이 함께 작용하면 묵은 각질을 정리하면서 쌀뜨물의 미백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좋은데, 이유는 단순히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폐경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호르몬 밸런스는 피부에 영향을 주고, 그 중에서도 색소 침착은 많은 여성들에게 우울함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최윤정님이라는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광대뼈 주변의 대칭으로 짙은 기미가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끼셨고, 수십만 원대 화장품도 써봤지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쌀뜨물과 요거트, 밀가루를 소량 섞은 팩을 권해드렸고, 저녁마다 15분씩만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윤정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색이 옅어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한 달 뒤 기미는 눈에 띄게 연해졌고 얼굴 톤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화장 얇게 해도 피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와 정직한 시간의 누적은 어떤 고급 제품보다 더 피부에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동은 얼굴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안에도 그 변화의 씨앗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요거트 한 통, 두 번째 쌀뜨물 한 그릇, 그리고 오늘 당신의 손길.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를 조금씩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피부의 변화는 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제와 같은 세안, 어제와 같은 습관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라는 순간이 찾아오죠.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나? 그렇게 변화를 느끼는 그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사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마지막 조합은 바로 이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지해줄 리프팅의 조합, 달걀 흰자 요거트 팩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뺨은 아래로 내려앉고 턱선은 흐려지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진 인상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커버되지 않는 그 흐름 앞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이건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처지는 이유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구조는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달걀 흰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러운 수축 작용을 유도하고 일시적이지만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피부 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 줍니다. 저는 이 팩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즉각적인 효과에 깜짝 놀랐고 이후 많은 환자들에게 응용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정인님이셨습니다. 63세의 정인님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외모를 돌볼 여유 없이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지금 막상 자신을 돌아보니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볼살이 처지고 입가가 축 처져서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녀께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달걀 1개의 흰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스푼 반, 그리고 이 조합을 부드럽게 섞어 저녁 9시에만 사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팩을 처음 하신 날, 정인님은 당김이 느껴진다며 신기해 하셨고 2주 후에는 분명히 턱선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단정하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는 게 즐거워요. 오랜만에 내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피부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고 스스로를 아끼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달걀 흰자 요거트 팩은 단순히 리프팅을 위한 팩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어진 마음을 끌어올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달걀에서 흰자만 분리하고 요거트와 섞어 거품을 살짝 낸 뒤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당김이 느껴지는 이 부분 동안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과 피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 후 토너와 보습제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쌀알 크기만큼의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쌓이면 피부는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그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정말 요거트나 달걀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는 매일의 평범한 반복 속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거울 앞에 섰더라도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팩들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의 자연스러운 조합, 아보카도 요거트 팩, 쌀뜨물 요거트 팩, 그리고 달걀 흰자 요거트 팩을 통해 피부가 다시 숨을 쉬고 웃음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합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순서 없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리듬입니다. 우리 몸이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깨어나고 잠들듯이 피부 역시 일정한 순환 리듬을 따라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피부의 4주 회복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1주차는 가장 기초적인 장벽 회복에 집중합니다. 아보카도 요거트 팩으로 피부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고 건조하고 푸석한 결을 정리해 줍니다. 2주에는 가능하면 다른 팩은 사용하지 않고 피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주째는
쌀뜨물, 요거트 팩으로 브라이트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미와 잡티를 개선하고 칙칙해진 얼굴빛을 한 톤 밝혀주는 시기죠. 이때는 햇빛을 피해야 하므로 반드시 저녁 시간, 특히 밤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하며 낮 동안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주째는 달걀 흰자 요거트 팩으로 리프팅에 집중합니다. 피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팩은 당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주차는 휴식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어떠한 팩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가 자극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대신 충분한 수분 보충과 단순한 보습 관리, 예를 들어 수분 크림과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정도로만 케어를 이어갑니다. 이 한 주간은 피부가 받았던 자극을 정리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1, 2, 3 휴식을 반복하는 루틴을 통해 피부는 균형을 되찾고 매달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이 순환 루틴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입니다. 피부에 지나친 자극만 주는 현대 미용 방식과는 달리 피부가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접근입니다. 이 루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피부는 더 이상 단기적인 화학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반복적인 자연 자극, 그리고 규칙적인 루틴을 통해서만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팩하면 하루 이틀만 반짝했는데 요즘은 속부터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루틴이 가진 힘입니다. 겉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은 곳의 구조가 다시 자리 잡는 변화. 마치 오랜 시간 굳었던 마음이 풀리듯 피부도 천천히 부드러워지고 다시 생기를 머금게 됩니다. 사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은 피부가 재생을 시작하는 황금 시간대이며 외부 자극이 적고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천천히 팩을 펴 바르는 그 15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무리 보습이 중요합니다.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수분 크림으로 진정시킨 후 마지막에는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만 덧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피부를 위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한 피부를 감싸주는 그 따뜻한 보호막이 당신의 얼굴에 내일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수년간 실천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셨다면 한 달 후, 그리고 석 달 후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얼굴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하루와 표정과 말투까지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나를 돌보는 작은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떠오르는 건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체념이 없었고
거울을 외면하던 손길이 다시 당당히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거트나 아보카도, 쌀뜨물이나 달걀 흰자라는 재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손끝에 담긴 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15분,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짧은 시간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피부에 스며들었고 결국 삶에까지 번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할 수 있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과 하찮은 것은 다릅니다.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꾸준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루틴은 결국 자신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름이 깊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에 작은 반론을 걸어보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당신 손끝을 움직이고 거울 앞에 다시 서게 만들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내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오늘도 넌 소중해. 우리가 화장을 하고 팩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모든 행위는 결국 그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해지고 사진을 찍을 때 웃음이 자연스러워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피부는 결국 삶의 태도를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단순한 미용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며 아직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됩니다. 꼭 됩니다. 단,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피곤한가요? 지쳤나요? 아니면 무언가 해보겠다는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 빛을 믿어보세요. 저는 수많은 얼굴을 통해 그 빛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고 소박하게. 단돈 2,000원, 냉장고 속의 재료, 그리고 당신의 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름다움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처럼 거울을 피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방법을 건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루틴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변화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반드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아껴주는 그 손길에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80세. 평생을 거울 속의 변화를 지켜보며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웃을 때마다 골짜기처럼 패인 선들이 더 뚜렷해지는 얼굴.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부의 푸석함과 칙칙함 때문에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단 21일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혹시 시술 받으셨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해졌어요? 하고 놀라 물었고 손자들은 할머니, 진짜 동안이 됐네
라며 웃었습니다. 나이를 속인 것도 비싼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예약표에도 고급 에스테틱 이용 내역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오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년간 저를 찾아왔던 단골 환자, 김정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모자를 벗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부에서 묘하게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요즘 뭐 좋은 거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덕분이에요. 병 속에는 투명하면서도 황금빛을 띤 액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고가의 약도 최신 피부 앰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방 한쪽 구석에 있을 법한 누구나 아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그녀의 피부는 불과 한 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손끝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발랐을 뿐이라고 하기엔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런 재료들을 집에 두고도 그 진짜 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재료를 바르는 방법뿐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바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몇 가지 작은 행동이 모여 피부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 비밀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울 속 모습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단 3주 만에 피부와 마음이 동시에 젊어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쓰느냐, 아니면 제대로 쓰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늙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나이보다 더 무서운 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과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하지만 특히 피부는 외부 환경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온도, 습도, 공기질, 자외선, all of this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피부에게는 혹독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 가을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몰려옵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분을 잡아두는 힘도 떨어집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피부 수분 함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햇볕이나 건조한 공기를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피부 장벽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순간 변화입니다. 장마철에 밖은 끈적하게 습하지만 실내 에어컨 바람은 사막처럼 건조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겪으면 피부 세포는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주름이 갑자기 깊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저는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체념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은 75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피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봄까지는 괜찮던 피부가 6월부터 주름이 깊어지고 뺨이 거칠어졌죠. 검사 결과 피부 장벽 손상 지수가 정상인의 2배 이상이었고 수분 유지율은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피부가 거의 마른 땅 상태라는 뜻입니다. 물을 부어도 금세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건조하다고 보습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갈라진 논밭에 물만 부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땅속 깊숙이 스며드는 영양과 보호막이 함께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 광고에서 말하는 수분 크림을 바르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적시고 속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거나 늦게 자고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는 생활 습관이 피부 노화를 2배 빠르게 만듭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량을 최대 30% 줄입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영양분이 피부에 도달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결국 피부가 재생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환경과 습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변화 역시 이 2가지를 바꾼 순간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름을 발라서가 아니라 그 기름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한 씨앗이 자라려면 좋은 흙과 알맞은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은 환경을 이해하고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이야기할 특별한 비법을 얹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김정희 할머니의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이라고요. 제 표정이 궁금했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유리병 속에는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보는 들기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들기름은 고소한 향과 맛을 내는 요리 재료였지 피부를 20년 젊게 만드는 마법의 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눈앞의 변화를 설명할 근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현미경과 성분 분석기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 이 풍부하게 들어있었는데 이 성분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세포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들기름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들기름이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는 값싼 대두유나 다른 기름과 섞인 경우가 많아 순수한 성분이 줄어들고 피부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처음 시도했을 때도 이런 섞인 들기름을 사용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 방식으로 짜낸 100% 순수 들기름으로 바꾸자
단 일주일 만에 피부에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효과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 측정기를 사용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피부 수분 함량은 23%에서 41%로 증가했고 피부 탄성지수도 18% 상승했습니다. 이는 보통 고가의 안티에이징 크림을 3개월 사용해야 볼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한 실내에서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 때 단순히 수분 크림을 덧바르는 것과 피부 속 깊이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표면 보습이 아니라 세포 단위까지 침투해 피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들기름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용법과 타이밍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제로 같은 들기름을 썼는데 어떤 분은 3일 만에 변화가 보였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준비 과정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스러운 사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단, 이건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한번 배우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엌에 있는 그 작은 병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죠. 원장님,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요. 다 소용없었어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방법을 정확히 지키신다면요. 그렇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단 3일 후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3일 전만 해도 거칠고 푸석하던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고 깊었던 주름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거울을 꺼내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원장님, 손자들이 할머니 화장했냐고 묻네요. 이웃들도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해요. 저는 그녀의 피부를 측정기로 확인했습니다. 수분 지수가 이미 7%나 올라 있었고 피부 탄력 지수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피부는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고 3일째에는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녀의 피부는 마치 오래된 사진 속 60대 시절로 돌아간 듯 탱탱하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환자들도 이 방법을 시도했고 각각 다른 속도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 8세 박순옥 할머니는 손등의 깊은 주름이 10일 만에 완화되었고 75세 최영희 할머니는 볼에 있던 깊은 주름이 점점 채워지듯 옅어졌습니다. 심지어 발뒤꿈치처럼 거칠고 단단했던 부위가 일주일 만에 매끈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피부 표면의 각질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둘째,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셋째, 안색이 맑아지고 얼굴 전체에 윤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보습제만으로는 얻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건 아닙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어떤 분은 효과가 빠르고 어떤 분은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바로 생활 습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는 분들은 변화가 훨씬 빨랐습니다. 반대로 늦게 자거나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은 효과가 절반에 그쳤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법으로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피부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비된 피부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빠르고 깊게 흡수됩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그냥 팩이 아니에요. 제 마음까지 바꿨어요.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피부가 변하면 표정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완성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완성된 황금 레시피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팩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을 깨워주는 맞춤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는 단 3가지뿐이지만 순서와 비율,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100% 순수 들기름입니다.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 짜낸 다른 기름이 섞이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값싼 들기름은 대두유나 옥수수유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피부 흡수율과 영양 성분이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향이 진하고 한번 맛봤을 때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들기름을 고르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신선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레시틴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선함이 핵심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달걀은 산화가 진행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산지 직송이나 구매 후 일주일 이내의 달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보습 영양 크림입니다. 꼭 고가의 브랜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학 성분이 적고 기본적인 보습에 충실한 제품이 좋습니다. 크림의 역할은 팩이 피부에 고르게 밀착되도록 돕고 영양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유리그릇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거품이 나지 않도록 포크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를 넣고 약 2~3분간 천천히 저어 완전히 섞이게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달걀 노른자가 완벽히 결합해야 피부에 발랐을 때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크림 작은 숟가락 하나를 넣고 살살 저어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합니다. 완성된 팩의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먼저 세안 후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촉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르고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바릅니다. 눈가와 입가처럼 예민한 부위는 특히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바른 후에는 15~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덮어주면 흡수력이 2배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평소 사용하던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3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후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얼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보관하지 마세요. 신선함이 사라지면 효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따라 하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 피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부가 얻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팩 외에도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해야 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할머니와 수많은 환자들이 변화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생활 속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팩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효과가 오래 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나이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필수입니다. 김정희 할머니 역시 처음엔 2주 만에 피부가 놀랍게 변했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지 않았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 피부 겉에 아무리 좋은 영양을 발라도 몸속이 건조하면 금세 다시 메말라집니다. 저는 하루 최소 5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피부 속 수분 유지율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물 섭취량을 늘리게 했더니 피부 수분 지수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시간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숙면을 취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예전에는 새벽 1, 2시에 주무셨지만 습관을 바꿔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면서 피부 변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매일 20,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영양분이 피부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전통 발효 음식 섭취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좋은 균이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의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팩을 하는 15, 20분 동안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실제로 호르몬 분비를 바꿔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들기름 팩을 한 날은 피부가 특히 민감해지므로 외출 시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자외선은 단 한 번의 강한 노출로도 콜라겐을 손상시켜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팩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팩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활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매일 조금씩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 관리법을 넘어섭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시작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분도 단 3주 만에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과 올바른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재생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즉, 올바른 자극과 영양, 그리고 환경이 주어지면 50대든 80대든 회복은 가능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변화를 만든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는 마음으로 시도했고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출을 즐기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은 단지 피부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외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부엌에서 들기름을 꺼내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일찍 자고 짧게라도 걸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더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만드는 큰 기적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시작은 오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척,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평생을 두부와 함께한 72세 김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두부구이, 점심엔 순두부찌개, 저녁엔 두부 샐러드를 즐겼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모를 피로와 체중 증가,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심한 두근거림이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린 날, 담당 의사의 한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 여사님, 두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믿어온 두부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식탁,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 여러분은 혹시 그 위협을 지금도 매일 삼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식탁 위의 익숙함을 가장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특히 한국이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두부는 청결하고 순한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전쟁 이후 단백질 공급이 절실했던 시절,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과 지금은 환경도, 식습관도, 건강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기준을 오늘의 몸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부드러운 하얀 두부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호르몬 모방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두부의 이런 면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두부를 매일 먹던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 모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내 특정 호르몬 수치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먹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두부를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분들이 두부를 구입하고 나서 씻지 않고 그대로 요리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두부 표면에 어떤 세균이 붙어 있는지 혹은 제조 과정에서 어떤 원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두부를 안전하게 먹고 있는가? 그 대답이 자신 없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 사는 68세 이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두부국을 끓였고 스스로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두부 요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의사는 두부 섭취 습관을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니, 평생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병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두부가 나쁘다가 아니라 두부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은 언제나 양과 질,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첼랄 80대의 신체는 젊을 때와 달리 호르몬 균형이 훨씬 민감하고 면역력은 조금만 자극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심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은 몇 년 뒤 건강에 큰 균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평생 식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부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지혜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쓸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두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을 첫 단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하얀 음식이 가진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떻게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지 곧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라는 음식이 가진 순백의 이미지는 우리 세대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하얀 표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단어가 바로 이소플라본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고 어려운 화학물질 같지만 사실 이 성분은 콩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매우 민감해집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남성은 안드로포즈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 감소 시기에 들어서죠. 이런 시기에 외부에서 유사 호르몬이 들어오면
마치 잘 짜인 시계 톱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평균 253개월 만에 체내 농도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건강식으로 믿고 양을 가늠하지 않은 채 매일 섭취합니다. 하지만 과잉된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불규칙, 남성의 경우 근육량 감소나 피로감 증가 같은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74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저녁에 또 두부찌개를 드시다가 6개월 만에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힘을 잃는 증상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불균형 상태였고 칼슘 흡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부 속에는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틴산과 트립신 억제 물질입니다.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트립신 억제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율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런 성분까지 더해지면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결핍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빈혈과 근육 손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두부 중심 식단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의 두부는 과거와 달리 상당수가 GMO,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GMO 콩은 자연 상태의 콩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고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초제와 농약의 잔류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참고한 2023년 식품안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 중 약 35%가 GMO 원료를 사용하며 일부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에 근접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다면 당장 두부를 끊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경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부는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그 속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오복 4회 섭취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두부 먹고 건강하게 살았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재배 방식, 원료 품질, 유통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호르몬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식습관이 그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두부라는 친숙한 음식 속 숨은 면모를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두부의 영양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하루 먹은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의 역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부만으로 단백질을 충당하려고 하거나 매일 이 3끼에 포함시키는 식단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약을 소량 먹을 때는 치료제가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두부를 한번 다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특히 이소플라본과 함경양소가 어떻게 여러분 몸속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저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조건부로 안전한 음식이라는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몸을 흔드는 두부가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말이 없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를 장기간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가벼운 소화불량, 혹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서울 강북에서 만난 76세 박영자 여사는 평생 두부를 애용한 분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드러운 두부죽을,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저녁에는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리주기가 완전히 멈추고 이유 없이 체중이 5kg 이상 늘었으며 하루 종일 피곤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 혈액검사 수치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살펴본 뒤 매일 반복되는 과도한 두부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2세 김철수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두부가 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가슴 부위가 불룩해지고 근육량이 줄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검진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역시 이소플라본 과다 섭취의 전형적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두부를 통한 호르몬 불균형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신진대사의 속도까지 바꿔놓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천이 0.5도만 떨어져도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소화는 더뎌지고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는 체질로 변합니다. 저는 실제로 천이 35도대로 떨어진 어르신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장기간 매일 두부를 섭취했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문제는 영양 결핍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피틴산 같은 항경양소가 철분, 아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78세 이정자 여사는 매일 아침 두부 스무디를 마셨는데 6개월 뒤 심한 빈혈과 손톱 부스러짐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원인은 두부 속 성분이 계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또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복부 팽만, 가스, 잦은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죠. 70대 이상에서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소화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트립신 억제 물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막아 소화 부담을 훨씬 크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도 체내에서 그 단백질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한번 무너진 호르몬 균형이나 신진대사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까지는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느끼고 있는 피로, 이유 없는 체중 증가, 머리카락 빠짐, 피부 거칠어짐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식단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두부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식단에서 두부 섭취 빈도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재료로 바꾸면 몇 주 만에 체력과 컨디션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몸의 경고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악화시키는 보관과 조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들이 사실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 속에는 큰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이고 단백질이 풍부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식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구입부터 보관, 조리까지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과정에서의 위험입니다. 여름철 마트에서 두부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면 이미 세균 증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70세 장모 씨는 마트에서 두부를 사서 장을 더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차 안에서 두부가 2시간 동안 산곤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부찌개를 끓여 먹고 난 후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검사 결과 장내에 식중독균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어요. 냄새도 안 났고요. 그런데 속은 이미 위험했더군요. 문제는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지만 그 물을 매일 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은 하트브르기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 이런 세균에 감염되면 유산, 조산 혹은 심각한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두부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최소 1분간 유지되어야 세균이 완전히 사멸합니다. 하지만 겉만 두고 속은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세균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순자 여사는 아침마다 생두부를 갈아 두유처럼 마셨는데 한 달 뒤부터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진 결과 장내 세균 불균형이 확인되었고 충분히 가열한 두부로 바꾼 후에야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리 도중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름에 두부를 붙이면 단백질과 기름이 결합해 산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산화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두부를 지나치게 센 불에서 태우듯 굽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면에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해동 방법입니다. 일부 분들은 냉동 두부를 상온에 오래 두어 해동하는데 이때 표면과 내부 온도 차이가 커져 세균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안전하게 해동하려면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생각보다 민감한 식품입니다. 잘못된 보관과 조리 습관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한순간에 위험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특히 80대 연령층은 면역 반응이 젊을 때보다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작은 위생 실수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살 때부터 먹을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다루고 계신가요? 냉장고 속 두부의 물은 매일 갈고 있나요?
조리 전에 충분히 가열하고 있나요? 혹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이미 위태로워진 두부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서 어떻게 더 큰 위험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식탁 위 두부 요리 조합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부 자체만으로도 주의가 필요한데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건강한 궁합이라고 믿어온 조합이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두부국이나 시금치 무침에 두부를 넣어 드시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은 물에 녹지 않고 신장에서 쌓여 결석을 형성합니다. 광주의 69세 박민호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시금치 두부국을 먹었는데 6개월 뒤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1치미르 크기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조합을 장기간 유지하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꿀과 두부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 시스템에 혼란을 줍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소화기관의 회복 속도가 느려서 단 한 번의 무리도 며칠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녹차와 두부입니다. 녹차 속 탄닌이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덩어리가 형성돼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두부 요리 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부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73세 최영수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중이었는데 매일 두부를 먹다 3개월 만에 호르몬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두부 섭취를 중단한 후에야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장 질환자에게도 두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75세 김태호 씨는 초기 신부전 상태에서 매일 두부 한 모를 먹다 반년 만에 투석 위기까지 갔습니다. 호르몬에 민감한 질환을 가진 분,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근종을 앓았던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이소플라본이 종양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외부 호르몬 유사 물질에 민감해 성조 숙증이나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과다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유 중인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체질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부의 단백질이 기존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거나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분들이 두부 섭취 후 복통과 설사, 가스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두부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조합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바로 다음에서 제가 수십 명의 식습관을 개선하며 얻은 두부 섭취의
황금 법칙과 그 안에 담긴 평생 건강의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가왔습니다. 두부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 식단을 분석하고 병원 검진 데이터와 비교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양, 조리법, 그리고 조합이 건강을 결정한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오복사회, 섭취가 가장 안전하며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두부 속 세균과 환경양소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75도 이상에서 최소 3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끓이기, 굽기, 찌기 모두 가능합니다. 단, 겉만 살짝 뜨거나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세요. 조리기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오래된 기름이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태우듯 조리하면 산화물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법입니다. 구입 즉시 냉장 보관하고 물에 담가둘 경우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줘야 합니다. 개봉 후 48시간 이내 섭취하고 조금이라도 냄새나 점성이 느껴지면 바로 폐기하세요. 여름철에는 하루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해동을 반드시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하세요. 넷째, 조합입니다. 시금치, 꿀, 녹차와 같은 위험한 궁합은 피하고 섭취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 두세요. 대신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처럼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맞춰져 단백질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절입니다.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어린이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 체질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량으로 시험한 후 문제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대체 단백질의 활용입니다. 두부만이 단백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닭가슴살, 달걀, 생선,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 호르몬 부담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의 중심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과 과다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습관과 연결되고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냉장고 속 두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속에 숨은 놀라운 비밀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